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수급 차트 업데이트 한 게 있어서 선물 관련해서 그것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좀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와 오늘은 니케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니케이는 제외하고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각권 지수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나 달러원,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나 효성화학, 그리고 LG전자, CJ제일제당, 그리고 이제 DLENC,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GS, 그리고 이제 KT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LG화학이랑 포스코, 한국금융지주, 테슬라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개별적인 종목이나 이제 종목들 절대가치 평가로도 똑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인 이제 일드갭이랑 페드 모형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지표로 지금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가 그냥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딱 추세선 쪽에서 어제 깨지진 않았었는데 이제 또 반등을 좀 한 모양새고요. 한 1%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3전이 좀 오르면서 1.3%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0.8%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인데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었고요. 한 1,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이제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가 많았었고요. 기관이 한 8,2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한 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이 한 8,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엄청난 양의 매수가 있었는데요. 거의 한 2조 가량 대규모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한 7,700억 매도, 기관이 한 1조 2천억 대규모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2,500억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은 한 43억 매도, 개인은 한 2,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화면이 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좀 전보다 조금 같이 이게 보이기 위해서 좀 사이즈를 좀 작게 했었는데요. 일단 좌측 차트 쪽을 설명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 만기가 이제 미니 제외하고 그냥 일반 선물은 만기가 이제 3, 6, 9, 12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번 만기가 이제 6월달 만기였습니다. 6월 만기 이후 선물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6월 딱 그 10일이 만기였거든요. 11일부터 딱 현물하고 위쪽은 현물이고 밑쪽은 이제 선물 누적 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왜냐면 이제 선물은 만기가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전거에 대한 게 그렇게 정보가 유용성이 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6월 이후로 좀 보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일단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후로, 그리고 이제 이 맨 좌측 차트만 유일하게 일단 1,000억 단위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조원 단위입니다.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10조 정도 샀었죠. 지금 보면 상당히 이제 계속 많이 현물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누적적으로는 계속 사실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은 좀 약간 매도 차익 거래를 하면서 현물 매도, 선물 매도하는 이제 매도 차익 거래를 하면서 이제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하고 있지만은 개인 쪽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계속 좀 매도를 지속하다가 일단 오늘 대규모로 돌리면서 한 마이너스 거의 한
1조 3천억 정도 순매도로 지금 이제 누적해서 있습니다. 뭐 따라서 이제 외국인이 지금 좀 선물 매도 이제 방향성이 조금 꺾였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차트 같은 경우 2011년, 이제 2021년 그냥 올해부터 누적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개인은 꾸준하게 뭐 거의 한 60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올해만 봤을 때요. 뭐 외국인하고 기관은 뭐 누적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 누적적으로 외국인 좀 매도하다가 다시 좀 매수하다가 다시 매도하다가 오늘 좀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기관은 이제 그 부분을 반대로 딱 그냥 매도 차익 거래하는 모양새고요. 2015년부터 보더라도 뭐 그냥 계속해서 개인은 뭐 2019년까지 매도를 하다가 그때 이후로 누적적인 순매수고, 그냥 좀 2001년부터 딱 수급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제 수급 공시가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좀 살펴보면은 뭐 이제 매일 똑같은 원래 이 차트만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뭐 개인이 2019년 말까지 원래 누적적으로 한 71조 정도 매도를 하다가 지금 순매수가 돌린 게 이제 한 38조 정도 되니까 더하면 한 109조 정도 순매수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렇게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외국인 이렇게 선물로 사실 많이 먹었었거든요. 증시가 이제 랠리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선물로 많이 먹었다가 이제 지금 이제 선물마저도 좀 팔고 있는 상황이고 현물은 이미 다 팔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수급상 향후에 이제 내려간다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개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선물 매수했던 게 어차피 만기가 돼서 다 사라져 버렸고요. 개인만 이렇게 매수한 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결국 천장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개인이 가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수급은 좀 계속해서 좀 부정적이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일단 뭐 3주봉부터 간단하게 보면은, 아니면 일단 뭐 주봉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아직 주봉상 뭐 큰 추세가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당분간 주봉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 이제 1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또 5의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파동이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그냥 이제 상승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5의 1파가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아마 3의 1파, 여기가 이제 3의 2파가 나고, 여기가 이제 3의 3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상승일 경우에는 보이는데, 일단 워낙 뭐 여기 뒤에 파동이 막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서 그냥 이럴 땐 그냥 추세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주가가 아직까진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는 있습니다. 전환선은 뭐 소폭 상승을 했네요.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넘어서진 못했었고요. 그리고 뭐 9일, 26일 후행 스팬도 이제 9일은 호전되었지만 26일은 아직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따라서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하락 추세로 하기다도 좀 애매한 추세다라고 보여지고요. 원래 이렇게 저점하고 여기 저점, 이 7월 9일 저점하고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이제 어제 딱 이 추세선 닿았었는데 뚫리진 못했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세선이 뚫리지 않는 이상은 뭐 굳이 뭐 숏패팅을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아직까지는 그냥 뭐 추세가 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여기 저점에서 원래 기존 저점에서 딱 그으면은 기존에 또 올라갈 때 이 추세선을 딱 넘지 못하고 결국 무너졌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넘던, 이 추세선을 밑으로 깨지던 결국 좀 넘어야 좀 추세가 조금 더 확실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는 일단 여기를 먼저, 일단 뭐 이 부분은 좀 분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상승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여기가 그럼 1파고 여기가 2파고 여기가 3의 1이고 여기가 이제 3의 2다 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가 3의 2일지 아니면 여기가 그냥 A, B, C로 3의 2가 여기가 날지도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그래서 뭐 일단 확실히 본다고 했을 때는 그냥 여기 고점을 넘고 나서 확인을 하는 게 더 사실 좀 추세적으로는 맞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당장은 사실 좀 움직이기도 애매한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뭐 하방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여기 구름대를 좀 깨지면 하방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는 항상 240분봉이 좀 지지선 역할이었었거든요.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던 그때 부근 좀 저점 반등하고 이제 또 랠리를 할 때도 240분봉에 201선에서 지지를 보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월 13일 부근에서도 200일에서 딱 지지를 보였었고, 이번 7월 9일에도 200일에서 지지를 보였었고, 이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201선에서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뭐 여기 201선이 깨지냐 마냐가 뭐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냥 상승 추세도 하락 추세도 아닌 그냥 좀 추세가 애매한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살펴봤을 때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이고, 이제 여기 S&P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마지막 5파가 좀 애매합니다. 뭐 그냥 일단 지금 봤을 땐 여기가 1파,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의 1, 여기가 이제 5의 3 어딘가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상당히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마지막 5파는 저도 좀 애매하긴 해서 일단 이럴 땐 그냥 추세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지금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은 역전되어지면 26일 후행 스팬도 호전돼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가 아직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뭐 다 그냥 다 호전돼 있어서 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기 전고점을 넘냐 마냐인 것 같고요. 여기를 이제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좀 크게 받다 보니까 좀 더 상방으로 볼 가능성이 이제 많아지는 것 같고요. 여기를 넘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는지 넘는지가 일단 뭐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가 그냥 A, B, C로 끝이 났는지 아니면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될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지나봐야 알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파동이 막 그렇게 깔끔하게 매겨지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추세도 그렇고 뭐 지금은 그냥 좀 애매한 구간이다. 근데 다만 뭐 조금 이따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이미 막 부담이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항상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대부분 해지를 하고, 저는 그냥 이제 좀 아무래도 볼린저 밴드도 모이기도 해서 좀 추세선 바닥에 닿기도 했고요. 결국 위든 어디든 저는 좀 하락이든 좀 반등이든 급락이든 좀 양방향으로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콜옵션, 풋옵션 다 양매수 전략을 지금은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일단 65 변화일상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갔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76 변화일까지 이제 올라가거나 고점이 되거나 저점이 되거나 할 것 같고요. 이제 뭐 여기 지난 1월 고점 이후로도 33주 변화일이 여기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세선에서 뭐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이 그냥 반등을 한 거 봤을 때는 그냥 이왕 이렇게 간 거 그냥 올라가서 끝날 확률이 좀 더 이제 있지 않나라고도 보여지긴 하고요. 이제 그러면 아마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 한 3,500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뭐 하방으로 보기에는 뭐 분명히 좀 과열인 것은 맞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뭐 리스크는 있다. 지금 뭐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만은 일단 뭐 언제든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는 있어서 뭐 과거 뭐 코로나 이후 뭐 이렇게 좀 랠리를 할 때처럼 마음 편하게 지금 그냥 들고 갈 만한 구간은 아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항상 좀 언제든 탈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한 9% 정도 하락을 하면서 14 정도 기록을 했고요. 26일 이제 역전이 되고 뭐 기준선으로도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뭐 좀 이제 뭐 그냥 올라가도 이제 뭐 크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로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뭐 증시가 일단 변동성 자체는 일단 뭐 볼린저를 다시 이제 볼린저가 아니라 26일 후행 스팬과 기준선을 좀 다시 넘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안도의 한숨을 조금 더 내셔도 되지 않나라고는, 왜냐면 추세선에서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생각은 들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세게 이제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럼 여기가 마지막 진짜 오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뭐 아직까진 구름대도 넘지는 못했거든요. 기준선은 넘었지만 뭐 구름대랑 이제 26일 프랭스팬까지 좀 넘어야 아 여기가 이제 지나고 나서 오파였구나 라고 이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후행적으로 이건 생각이 됩니다. 지금 파동이 좀 잘 안 매겨지기 때문에, 매겨지면 이제 선행적으로도 좀 알 수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좀 잘 안 먹여질 때는 뭐 그냥 그럴 때는 그냥 후행적으로 지켜보면서 뭐 좀 늦더라도 그렇게 좀 후행적인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1.8% 상승을 하면서 일단 전환선 위까지는 올려놨지만 뭐 아직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고 기준선 아래고 26일 횡스팬 역전돼 있고 구름대도 뭐 이제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좀 여기도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구름대 넘고 기준선 넘고 26일 프랭스팬 호전됐기 때문에 뭐 이제는 새롭게 상승 추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보여지고요. 각광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준선까지는 넘었다가 일단 전환선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고 일단 내려오긴 했는데, 뭐 아직 기준선 넘어서고 26일 프랭스팬 아직까지는 호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엄청나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계속 아무래도 안전사선 선호도 있고 뭐 결국 테이퍼링도 있고 해서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근데 일단 뭐 좀 볼린전 밴드를 타고 가다가 일단 이탈한 거는 리스크 요인인 것 같고요. MACD나 이런 것도 좀 과열이긴 해서 뭐 언제든 단기 조정은 보여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준선도 이제 많이 좀 따라오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도 다시 좀 모이고 있어서 뭐 곧 또 한번 방향성이 또 정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모양이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달러원도 그렇고 뭐 추세상 뭐 계속 상승 추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추세 이탈은 없고요. WTI는 이제 뭐 급락했던 부분이 좀 반발심이 있고 아무래도 뭐 휘발유 재고 이런 것도 좀 계속해서 좀 감소폭이 커지면서 좀 상승을 크게 했고요. 한 4.6% 상승을 했고요. 일단 뭐 전환선 부근까지 좀 되돌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아직 기준선이나 26일 후행스팬이 뭐 호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뭐 다행인 건 일단 뭐 구름대 하단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반등을 한 게 좀 다행인 점인 것 같고,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좀 실질금리가 원래 마이너스 막 1.03 마이너스 1.05 막 이렇게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98까지 조금 올랐거든요. 뭐 그 부분의 영향으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경기가 뭐 그렇게 코로나 델타가 엄청나게 심해져서 뭐 또다시 셧다운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뭐 테이퍼링은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테이퍼링 하면 실질금리는 위로밖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워낙 마이너스 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마이너스 1% 수준이어서 일단 플러스로 돌아서거나 0까지만 가도 일단 좀 금은 이렇게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보다 이제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풀리면서 돈이 풀리면서 저는 좀 인플레이션 올 거라고 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금리는 아무래도 좀 워낙 많이 하락을 했었고 이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일단 좀 반등은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한 4bp 정도, 이제 1bp가 0.01%인데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아직까지 추세는 다 역전되어 있는 모양새고, 뭐 다행인 점 일단 뭐 RSI가 뭐 과매도 구간이었다가 뭐 조금 반등하는 게 그래도 뭐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는 것 같고요. 미국 국고채 10년 금리도 뭐 비슷합니다. 이제 뭐 똑같이 RSI 뭐 매도 시그널 이제 과매도 시그널 보냈다가 좀 되돌리고, 여기 이제 전환선까지는 좀 되돌렸고요. 여기서 이제 기준선하고 26일까지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26일까지는 좀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뭐 결국 이제 기준선이라도 좀 빨리 넘어주냐 마냐가 뭐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가장 좀 다행인 모양으로 좀 흘러가고 있네요. 이제 구름대 상단 부분에서 계속 좀 타고 올라가면서 주식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전환선 방향도 이제 좀 위로 보고 있고 26일 후행스팬이 가장 다행히 이제 이 주가를 흐름을 타서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뭐 가장 좀 그래도 이제 기준선을 하락하면서 이탈했던 모양치고는 뭐 가장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9일도 호전이 됐고요.
파라블랙도 매수 시그널 나타내고 MACD도 딱 매수 시그널 나타낼 수 있는 모양새여가지고 뭐 다행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단 뭐 오늘 철강 섹터가 다 좋긴 했습니다. 뭐 포스코가 워낙 실적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뭐 가장 뭐 그 부분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타겟은 이 기준선 딱 넘어서고 26일 후행스팬까지만 딱 돌파가 되면 뭐 가장 좀 긍정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주봉상으로는 그래도 일단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긍정적인 면은 일단 계속해서 전환선을 이탈하지 않고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아직 좀 상승 추세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는 계속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깨질 듯 말 듯 깨질 듯 맞고 깨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부정적인 걸 보자면은 MACD나 RSI는 아직도 좀 매도 시그널이라는 거 정도일 것 같습니다. 뭐 내재 가치로 한번 살펴봤을 때는 현재 주가 한 2만 뭐 그냥 2만 1,000원 정도다 라고 가정하고 나머지 전망치 뭐 이렇게 감안을 했을 때 내재 가치는 그래도 한 65,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한 22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키스홀딩스는 뭐 사실 뭐 실적보다도 일단 뭐 대주주분들의 이제 주주 가치 제고의 그런 의지가 뭐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결국 뭐 상속세 관련해서 뭐 데드라인이 그렇게 멀진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자사주 매입했던 것도 그렇고요. 뭐 결국 소각하고 무상증자 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그냥 이제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마나 빨리 하는 게 저희도 빨리 먹고 이제 다른 데 가면 더 좋잖아요. 이제 그 부분의 문제지. 이제 언제냐의 문제지. 일단 뭐 지금 일단 뭐 차트상은 아주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뭐 효성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다행인 점 이제 기준선 부근에서 딱 딛고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한 2.5%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차트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전환선 방향도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재 가치로 봤을 때는 뭐 효성화학 한 41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전망치 뭐 이렇게 나온다 라고 실적 전망치를 사용했을 때 뭐 거의 한 98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흐름이 막 엄청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고 약간 좀 횡보를 보이고 있네요. 이제 기준선 부근에서 그래도 뭐 계속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뭐 아직 9일이나 26일 후행스팬도 뭐 다 호전돼 있고 뭐 아직까진 전환선 기준선 역전돼 있는 것 빼고는 뭐 다 긍정적인 모습이라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현재 주가 한 16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뭐 이 정도 실적 나온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한 33만원까지 내재 가치는 있는 주식이다. 한 10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뭐 지금 당장은 일단 뭐 구름대 위에서 좀 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호전되고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추세상은 제일제당도 아직까지는 뭐 전혀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47만원 정도 되고요. 뭐 실적 전망치 이렇게 나온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98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는 DLENC도 일단 뭐 기준선 넘어서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전환선을 넘어설 뻔 했다가 뭐 넘어서지 못하고는 끝이 났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 추세가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26일 후행스팬도 호전됐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DLENC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한 15만원 정도 나머지 실적 전망치는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거의 뭐 한 195%, 한 30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DLNC 같은 경우 이제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하는 공시 자체가 이제 그냥 딱 3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라고 공시가 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는 거의 반값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우선주를 사고 있는데요. 한 우선주로 치면 배당 수익률 한 6%이기 때문에 뭐 배당 공시 나고 하면은 좀 충분히 좀 다시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주식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딱 좋은 위치에서 딱 현대해상도 반등을 했고요. 전환선과 기준선 딱 호전되면서 주가도 호전을 하면서 9일, 26일 프랭스팬 다 호전되고 볼린저밴드 딱 모이면서 딱 끝이 났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볼린저밴드만 타고 올라가면 뭐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현대해상을 뭐 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MACD가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빠졌다가 MACD가 이제 구주봉 기준으로 딱 매수 시그널 나오고 주가가 전환선 넘어서고 구름대 안으로 딱 들어오면서 9일 후행스팬 이제 호전까지 됐기 때문에 좀 충분히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금리가 사실 뭐 여기서 더 빠지기도 힘든 금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금리, 특히 이제 미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좋은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다만 뭐 좀 부정적인 점이 있다면 그냥 손해보험 업황 자체가 이제 뭐 카카오도 그렇고 이제 플랫폼 업체가 좀 진입하다 보니까 이제 중장기적인 리스크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아직까지 이제 그게 리스크가 엄청 실체화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아직까지는 크게 뭐 문제는 없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는 뭐 GS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가장 문제의 주식이죠.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되고 9일, 26일 후행스팬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 이제 하락 추세고요. 구름대 아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여기 저점을 깨지면 그때는 그냥 미련 없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뭐 주봉상으로는 일단 뭐 주봉상으로는 그냥 이제 기준선 부근에선 좀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해서 일단 뭐 조금 더 전 지켜보자 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GS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구주봉상 MACD 매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일 이제 전환선 넘어서고 뭐 9일도 이제 호전될 수 있어서 일단 뭐 중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너무 추세가 안 좋아지면은 이제 뭐 여기서 부근에서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GS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한 40은 아니죠. 44,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여기도 내재 가치는 그래도 한 10만원 정도까지 한 136%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주식이다.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배당 성향이 30%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저 정도 실적 전망치를 했을 때 현재 배당 수익률 한 7.8%, 20% 정도 배당 성향 나온다라고 했을 때 5.2%이기 때문에 뭐 배당을 감안했을 때는 뭐 하방 경직성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워낙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KT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에 좀 잘 가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일단 볼린저 밴드를 계속해서 뭐 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한 35,000원 정도 되고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240% 정도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KT 같은 경우에도 배당 성향 한 40% 정도 나온다 했을 때 배당은 뭐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한 4.4%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개별적인 종목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목요일날 하는 종목인 뭐 LG화학, 포스콤, 한국금융지주, 테슬라 한번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83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뭐 이렇게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내재 가치는 한 63만원 정도 되는 주식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한 마이너스 24% 정도 나오네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뭐 정확할 순 없겠죠. 이제 왜냐면 뭐 제가 하는 이 뭐 연구 성장률이나 뭐 할인율이나 뭐 캐펙스 전망치나 뭐 이런 전망치가 당연히 이제 오차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왜곡되는 현상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저 전망치보다 뭐 실적이 더 잘 나올 수도 못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냥 애널리스트 전망치에다가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약간 수정만 해서 쓰는데, 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통 이 수치에서 저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 정도는 오차범위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 주가가 뭐 거의 적정한 레벨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뭐 좀 최근에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뭐 과거 대비해서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좀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이제 이 연두 색깔 선이 높을 때가 주가가 저평가, 낮을 때가 이제 주가가 고평가고요. 파랑 색깔이 이제 주가 차트입니다. 이 보라 색깔 선은 이 연두 색깔 선을 이제 국고치 10년 금리로 이제 나눠서 좀 금리를 좀 보정해준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걸 봤을 땐 뭐 과거 대비해서 엄청 저평가는 아니고 좀 약간 고평가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LG화학 차트를 봤을 때는 뭐 LG화학 차트도 뭐 그렇게 좋진 않고요. 전환선 기준선 역전돼 있고 주가가 다 하회하고 있고 구름대 하회하고 있고 이제 곧 50일, 200일 이동평균선도 역전될 수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9일도 역전돼 있고 26일은 뭐 역전까지는 아니지만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어서 뭐 호전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뭐 좀 하방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뭐 실적 잘 나오면서 좀 상승을 잘 했고요. 현재 주가 한 35만원 정도 되고 뭐 실적 전망치는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일단 뭐 내재가치상으로는 한 10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일단 엄청 싸지도 엄청 비싸지도 않은 뭐 그런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정확하게는 뭐 약간 좀 싼 구간이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보라색이나 연두 색깔로 봤을 때는. 근데 다만 뭐 좀 약간 지금 EU에서 뭐 이런 탄소 관련된 얘기도 이제 이미 발표가 됐었고, 물론 이제 25년 이후긴 하지만요. 이제 뭐 미국 쪽도 이제 곧 나오고 있고 해서 뭐 사실 좀 중기적으로는 좀 약간 문제가 충분히 이제 수출을 하는 업체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막 그렇게 엄청 손이 가진 않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고요. 근데 뭐 사실 내재 가치만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는 종목이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뭐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파라볼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수 시그널이 하면서 26일 후행 스팬도 호전이 되었습니다. 뭐 따라서 사실 좀 회사가 펀더멘탈은 있어서 뭐 사실 오늘 이렇게 기준선 넘어갈 때 뭐 충분히 좀 따라가서 매수를 해도 뭐 그냥 이제 기준선이 하락하면 이제 기준선을 하회하면 매도하겠다라는 마인드를 했을 때는 손절 라인이 사실 되게 손실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따라가는 매수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 같은 경우 이제 구주봉으로 봤을 때 예전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구주봉으로도 다 설명하던 때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아마 이렇게 파라볼릭도 매수 시그널 나오면서 일단 뭐 더 간다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9일 후행 스팬이 아니죠. 여기 구름대를 넘지는 못하고 결국 좀 빠지긴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구름대 여기를 넘기냐 마냐가 뭐 관건일 것 같은데, 뭐 다만 이제 뭐 대부분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추세가 나쁜 추세는 아닙니다. 좀 계속 괜찮은 추세로 가고 있긴 하고요, 포스코도. 근데 다만 이제 뭐 일봉상은 좀 많이 빠지면서 좀 안 좋았다가 일단 다행히 이제 다 호전이 되었다, 구름대 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금융지주랑 이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카카오뱅크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가 뭐 최근엔 좀 조정을 보이긴 했었고요. 회사 자체는 사실 되게 좋은 회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밸류에이션 자체도 뭐 사실 지금 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증권사지 않나. 저는 좀 증권사 중에서는 뭐 가장 좀 선호하는 증권사고요. 지금은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뭐 차트를 봤을 때는 이제 다만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 구름대 밑에는 있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지만 아직 26일 후행스팬은 호전되진 않았습니다. 뭐 그래서 뭐 구름대 넘고 26일까지 호전되고 뭐 사더라도 그때 사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다만 길게 보유하시기에는 정말 막 10년 보유하겠다 뭐 이럴 만한 주식으로는 괜찮은 주식인 것 같습니다. 뭐 장기 투자하기에는 회사 자체는 되게 좋은 회사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슬라죠. 이제 테슬라 차트 한번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여기 200 이동평균선에서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뭐 추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계속 그냥 구름대 안에서 전환선 기준선 뭐 200일 50일 이동평균선 다 모인 상태에서 심지어 이제 200이라고 50일 이동평균선 역전까지 돼버렸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추세가 좋진 않아 보이고 뭐 26일 후행스팬은 호전되어 있지만은 일단 뭐 구름대를 확실히 벗기기 전까지는 뭐 좀 추세가 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는 추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이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할인율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수치입니다.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선이고요. 2019년 이후로는 뭐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래도 꽤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주식이 좀 빠지고 금리도 빠지면서 좀 올라가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과거 대비해선 충분히 높아진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거의 이제 거울처럼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주가랑은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이제 2000년부터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좀 있어 보인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S&P랑 뭐 코스피랑 같이 돼 있는 거 한번 보시면은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둘 다 이제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미국 쪽이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입니다.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쓴다고 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하고요. 뭐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가 또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 쪽이 조금 약간 많이 이제 좀 상승은 했고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금리가 다시 좀 올라갈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증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화량 대비로 해서 봤을 때는 S&P를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지표고요. 높을 때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 때 통화량 대비해서 저평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 쪽은 닷컴 버블 이후로는 뭐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할 필요성은 계속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국도 코스피를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지표는 뭐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성은 뭐 계속해서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오랜만에 S&P 퍼랑 뭐 PBR 보시면은 이 퍼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일링이고요. 뭐 트레일링 아닌 같은 경우는 한 21, 22 이 정도 리딩으로는 그 정도 퍼는 됩니다. 뭐 퍼로 봤을 때도 뭐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리딩으로 보더라도 뭐 충분히 있는 구간이고요. PBR을 봤을 때는 뭐 닷컴 버블 이후로 뭐 금융위기 때부터 훨씬 높죠.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랜만에 얘기지만은 이제 이렇게 PBR이 이제 높아질 만큼 주식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게 이제 PBR이랑 원래 이제 ROE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림이라는 이제 밸류에이션 모델이 결국 이제 PBR이랑 ROE 기반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이렇게까지 높아질 수 있었던 게 이제 ROE가 그렇다고 지금 엄청 높진 않거든요. 과거랑 이제 비슷한 수준인데 2008년보다는 오히려 더 낮고요. 2008년 전까지 레벨보다는. 근데 이렇게 PBR은 2008년보다도 거의 한 2배까지 높아질 수 있었던 게 일단 뭐 실질금리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증시가 버블이 되었을 때 뭐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나 2008년도 이제 뭐 금융위기 때나 보시면은 이
파랑 색깔이 이제 상업은행 예대율이거든요. 미국 쪽. 닷컴 버블 때나 이제 금융위기 때나 다 상업은행 예대율이 다 100%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물에 진짜 돈이 많이 풀려서 이제 주식이 버블이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제 증시가 랠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 예대율이 60% 사상 최저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증시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실질금리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명목금리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장 보통 말하는 금리가 이제 명목금리고요. 명목금리가 이제 실질금리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BEI라고 하죠. 이제 보통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에서 BEI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이제 합이 명목금리입니다. 실질금리. 근데 실질금리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실질금리는 이제 기대 인플에서 아니죠. 명목금리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값이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실질금리가 중요한 건 이제 2012년 양적 완화를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발표했던 이 시점 부근부터 결국 2013년 한 5월 정도 되는데요. 그때도 마이너스였고 지금도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면은 증시가 이렇게 랠리를 할 수가 있는 게, 실질금리가 이제 거의 그냥 조달금리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은 뭐 당연히 부동산 투자하는데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주식시장도 똑같은 겁니다. 뭐 이 금리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고요, 실제로.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조달해서 당연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 BEI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성장률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무방하거든요.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조달금리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조달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막 오를 수 있었습니다. 최상의 환경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BEI는 조금씩 빠지고 있고, 실질금리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뭐 자세한 이제 왜 테이퍼링을 하면 실질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아마 인플레이션 관련 영상을 좀 교육 영상 부분에 올렸는데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땐 저렇게 이제 고평가가 돼 있는 게 좀 이렇게 PBR이나 이런 게 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언제 오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뭐 퍼랑 PBR 보고 이제 신용잔고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퍼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레일링이고요. 뭐 리딩으로 봤을 때 한 10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도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뭐 엄청 싸다라고 하기에는 뭐 좀 이제 넘어간 것 같고요. 이제 구간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PBR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대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이고요. 뭐 그렇다고 이제 과거 대비해서 ROE가 높냐? 뭐 그것도 아닌 상황이고요. 이때 ROE나 이때 ROE가 비슷한데 이제 증시는 엄청나게 뛰었죠. 뭐 이 부분이 다 실질금리가 뭐 좀 마이너스인 영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한 24조 7천억 정도 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그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절대 수치 보시면 뭐 과거 대비해서 압도적인 수치고요.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이제 나눈 수치인데요. 이제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여전히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빚을 낸 게 상당히 많다. 결국 증시가 무너지면 이 신용잔고가 결국 다 반대 매매로 나오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신용잔고 증감 속도는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할 때가 항상 좀 증시가 무너졌었거든요. 좀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따라서 그냥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냥 코스피 뭐 주봉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추세를 뭐 그렇게 주봉상으로도 뭐 전환선을 깰 듯 말 듯 깨지진 않아서 아직 뭐 추세가 깨지진 않았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섣불리 뭐 굳이 먼저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개별적인 종목이 뭐 차트가 완전 다 깨지지 않은 이상 뭐 굳이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으면 뭐 굳이 먼저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여지고, 결국 이제 뭐 제가 그렸던 그냥 그 추세선이 위로든 밑으로든 깨지면 뭐 그때 조금 약간
대응을 더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저도 일단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막 액티브하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좀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쉴 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뭐 꼭 워렌 버핏 선생님이 그렇죠. 뭐 굳이 공이 스트라이크로만 들어올 때만 치면 되거든요. 저희는 뭐 이제 야구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냥 주식 투자가 막 계속 기관 투자자면은 내가 하기 싫은 순간에도 주식을 계속 투자해야 되지만 개인 투자자는 뭐 그냥 그렇게 굳이 막 안 해야 될 땐 안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해지로 지금 그냥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냥 코스피 200보다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차익만 지금 벌고 있는 상황인데, 뭐 증시가 위로 튈지 아래 튈지 몰라서 뭐 어떤 뭐 방식을 사용하시던 그냥 좀 지금은 조금 살짝 좀 지켜보시다가 뭐 좀 추세가 조금 더 확실해지면 뭐 그때 위로든 밑으로든 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